시작 메뉴 선축이죠. 일단 우르나초로 초반에 많이 나오네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반에는 우르나초. 원터치. 고! 가자! 뭐야? 맞는 것 같아. 옵사이드 맞는 것 같아. 네, 득점 취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초반에. 야, 가라나초 골맛 좀 보나 했다. 오늘 나쁘지 않은데 결정력이.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평소였으면은 옵사이드고 나발이고 저거 못 넣었어. 가르나초의 오늘 컨디션을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거 빌드업이, 야, 왼쪽 빌드업이 너무 불안한데. 도루구가 넓게 벌리죠. 도루구 진짜 빌드업에서 보여준 거 없으면은 공격 상황에서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15분밖에 안 되는데 도루구 장면에서 빌드업 때 2번을 뺏겼어요. 오히려 오늘 빌바오가 진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편이야. 근데 맨유가 빌드업을 못한다 이것도 팩트인데 빌바오가 압박 강도가 지금 되게 세. 파울! 브루노의 프리킥. 맥과이어! 맥과이어! 우와! 야, 씨! 메로야! 이게 유관이야! 이게 유관력이야! 와, 야, 근데 그 전에 맥과이어 측면에서 빠져가지고 스텝 오버하는 거 봤어요? 야, 이거거든? 야, 윙어 맥과이어! 야, 드리블! 와, 야, 맥과이어 윙어! 와, 야, 드리블 치고 크로스가 어려워? 야, 하면 돼! 와, 미루 형 유관력. 이게 유관이고, 이게 맨유고, 이게 미루 형이야. 야, 원래 맨유는 뚝배기 메타야. 전통이야. 1대0. 야, 이 게임이 이렇게 된다고? 잠깐만! 야, 이거 숫자 좋아? 4대4야? 4대4야? 근데 이거는 잡은 거는 맞는데, 결국 그걸 보겠죠. 이게 저만큼 넘어질 만한 일이냐. 설마 온필드? 야, 이거 상황이 좀 길어져요? 근데 치명적인 찬스는 맞거든? 야, 길게 본다. 잠깐만. 길게 본다. 야, 온필드를 본다는 것은 호날두 내 4강을 바쳐 너네에게 하사한다. 제장, 신두영 이걸 본 거야? 결과는? 야! PK! 가자! 뭐야! 레드까지! 다이렉트 레드가! 근데 님들 호들갑 떨면 안 됩니다. 님들 맨유는 10명인 팀한테 약해요.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이거 호재 아니에요. 악재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상대가 10명이 되면은 더 약해져요. 카드 축제 9명이 되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9명이 되면은 솔직히 일룬이 가만 놔뒀어도 못 넣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나쁜 말이 어딨어. 야, 진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PK를 줘서 다행이라는 그런 말은 노노. 놔뒀어도 못 넣었을 거라는 말은 노노. 자, 브루노의 PK입니다. 맨유의 본체 맨 짜스! 실패하는 법이 없죠? 자,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맨유는 10명인 상대한테 이 2골 이기고 있다가 2골 따라잡히고 역전골까지 먹은 경험이 있어요. 10명인 팀한테 더 약하다는 거. 브루노 페르난데! 빌바오가 침묵합니다. 와, 3대0. 와, 이거 뭔데? 미루 형이 기점이었네요. 와, 우가르테 1배. 와, 이러면 우가르테 2였시죠. 아까 카세미루의 득점도 우가르테가 헤더로 돌려놓은 거. 이게 아모림 매직? 이제야 그의 철학이 보이는 듯하다. 님들 저 이제 아모림의 철학이 보여요. 나 이제 그의 축구 철학이 보여. 원더풀. 와, 이번 시즌 최고의 행복 축구가 아니었나. 뭐 기분 좋게 봤습니다. 맨날 도파민 터지다가 이렇게 좀 편안한 경기 보면 얼마나 이게 디톡스지. 3대0은 님들 근데 3대0이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새롭습니다. 야, 3대0 좀 아쉽다. 4대0 갔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님들의 모습이 참 새로워요. 분명 이번 경기 시작하기 전만 해도 와, 빌바오 진짜 어떡하지? 이랬던 여러분의 모습. 3대0 아쉽네. 4대0 됐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모습들 참 보기 좋습니다. 진짜 이번 경기는 뭐라고 될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쓸 날이 오는 줄 몰랐는데 편했다. 참 편하게 봤다. 제가 이번 시즌 맨유 경기 보면서 맨날 뭐 도파민 터지고 뇌 녹을 것 같고 이런 경기들 보다가 이날 빌바오전은 디톡스와 같았다. 그래, 이런 축구도 있었지라는 저의 오랜 기억을 좀 되새겨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날 맨유가 물론 모든 게 다 잘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항상 나오는 그 고질적인 문제, 후방 빌드업. 여전히 후방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됐고요. 특히 누가 많이 고전을 했나요? 왼쪽 빌드업 상황에서 이 왼쪽 윙백 도루구가 많이 고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도루구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빌바오가 아예 작정하고 도루구를 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제 왼쪽 빌드업 상황에서 터치라인 넓게 벌린 도루구가 볼을 잡았을 때 그쪽으로 볼이 향하자마자 빌바오 전방 압박 자원이 2명이 달라붙죠. 그러면서 도루구를 집중적으로 마크하면서 이쪽에서 볼을 뺏고 올라가겠다. 이런 의도가 많이 보이는 압박 시퀀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빌드업 상황에서는 왼쪽에서 많이 막히고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아모림이 역시나 니코 윌리엄스를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오른쪽 윙백 마즈라위. 이 마즈라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자리죠.
오른쪽 스토퍼. 근데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달로가 부상되어 나가면서 한 칸 전진한 윙백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있는 거를 린델로프가 채워주는 이런 그림이 됐는데 니코가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에서 마즈라위, 린델로프 아니면 뭐 우가르테가 도우러 와주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니코한테 협력 수비 2명 많으면 3명이 붙는 그림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코 윌리엄스를 집중적으로 협력 수비 마크하면서 이 선수가 크랙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최대한 좀 방어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니코를 막아 세운다 해도 맨유가 후방 빌드업이 불안한 상황 그리고 빌바오의 적극적인 전방 압박 이것 때문에 전반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빌바오 쪽에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누가 바꿔줬느냐. 해리,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풋볼, 축구 그 자체, 축구를 사랑하는 그 남자. 맨유의 세트피스 전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과이어도 그렇고 뭐 키가 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다 위에 올라가서 프리킥 전개를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프리킥 전개가 돌고 돌아서 다시 맨유의 소유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위에 있던 선수들이 아직 안 내려오고 남아있다 보니까 맥과이어가 파이널 서드 측면 쪽에 머물러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 맨유의 세트피스 전술을 좀 이해하면은 이 상황이 납득이 돼요. 최근 맨유가 자주 하는 전개가 먼 쪽에 맥과이어를 놓고 맥과이어가 프리킥 볼을 받아서 가운데를 향해 헤더로 떨궈주는 그리고 가운데 있던 선수들이 2차로 골문을 노리는 이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맥과이어가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측면에서 볼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맥과이어가 볼을 잡고 오른쪽 측면에서 마치 우리가 아는 윙어, 윙포워드처럼 크랙성 플레이를 합니다. 볼을 잡고 온더볼, 드리블을 치고 상대를 끌어들이고 이걸 제치는 플레이. 그러면서 심지어 터치라인 가까이 상대를 제치고 침투하면서 크로스를 하는 데까지 성공하죠. 근데 그 크로스가 박스 안에 있던 우가르테한테 먼저 맞는데 이걸 또 우가르테가 정확하게 또 반대편으로 돌려놔요. 그때 누가 자유로웠고 있었냐? 카세미루가 자유롭고 있었죠. 이볼 카세미루가 깔끔하게 헤더를 성공시키면서 맨유 1대0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이 그림은 물론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은 절대 아니에요. 맥과이어가 뭐 파이널 서드 측면에 가가지고 드리블을 친다? 이거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쉽게 볼 수 없는 그림이기는 하고요. 물론 뭐 지난 시즌이나 뭐 몇몇 경기들에서는 맥과이어가 뭐 오버래핑하는 장면 아니면 언더래핑하는 장면 이런 공격가단 부분이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박스 타격의 느낌이었지 이런 식으로 막 크랙적인 플레이? 드리블 돌파? 이런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의외성이 있었다. 아니 누가 맥과이어가 드리블 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심지어 그 드리블 돌파한 후에 크로스가 의외로 또 정확하게 우가르테한테 갔다. 그리고 또 우가르테가 그걸 잘 돌려놨다. 미루 형한테. 참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그런 득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맨유는 뚝배기 메타가 전통이었어요. 이런 거 좋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맥과이어에 대해서는 좀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선수로서 보여준 그 부활의 스토리 참 뭐 존경스럽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얻은 게 생각보다 많았던 게 이날도 가르나초의 플레이가 저는 괜찮았다고 봤습니다. 오른쪽 왼쪽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모린 시스템에서의 과부하 역할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우리가 과부하를 걸고 싶다. 이러면 가르나초가 왼쪽에 빠지면서 해당 공간에 과부하를 걸고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에 과부하를 걸고 싶다. 이러면 가르나초가 오른쪽에 빠져서 오른쪽 공간에 과부하를 걸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에 우리가 과부하를 걸고 전진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열쇠 역할을 가르나초가 수행을 꽤 잘해줬어요. 좌르나초가 됐든 우르나초가 됐든 이 양쪽으로 뛸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개발하다 보니까 아모림이 지금 맨유의 이선에게 원하는 역할 자유로운 스위칭 플레이 측면에서의 과부하 유도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나초가 키플레이로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카세미루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이 유관력이라는 거를 절대 무시를 못하는 게 또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한 번씩 또 해줘요. 뭐 아까 말씀드린 장면 헤더로 골 넣은 거 이것도 당연히 카세미루였지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카세미루가 한 발 더 뛰는 플레이 예를 들어서 경합 상황일 때 카세미루가 한 발 더 뛰면서 이 볼을 어떻게든 뺏어오는 거 아니면은 우리 소유권을 어떻게든 한 번 더 지켜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앞에 있는 가르나초가 됐든 브루노가 됐든 이 선수들한테 찔러주고 본인은 넘어질지언정 이 볼은 살려놓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카세미루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가끔씩 보여주는 그런 클러치 능력 여전히 오늘도 득점으로 좀 보답을 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분이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후반전에 정말 반가운 녀석 아마드 디알로가 오른쪽 윙백으로 돌아왔죠. 야 진짜 내가 아마드가 훈련 때 부상으로 시즌아웃 의심이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번 시즌 맨유 셔터 내렸구나 끝났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었어요. 너무나 절망해서. 근데 아마드 디알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빨리 맨유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복귀를 했죠.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오른쪽 윙에서 받는 이 아마드 디알로는 그냥 보법이 달라요. 뭐 전진 패스가 됐든 침투 패스가 됐든 롱 패스가 됐든 측면에서 터치라인 밟고 아마드가 잡잖아요. 와, 기본적으로 근데 터치라인 밟고 전진성이 그냥 다릅니다. 상대가 수비수가 한 명이 있든 아니면 그 뒤에 두 명이 협력 수비로 붙든 최소 균열은 만들어내요. 아니면 본인이 진짜 뚫거나 이런 것들이 아모림의 측면 자원이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 그런 변수 만들어내는 플레이죠. 뭐 달로가 됐던 마즈라위가 됐던 물론 그 선수들도 각자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 선수들이 나왔을 때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오른쪽 윙백의 공격성, 이게 아마드 디알로가 맨유에서 정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측면 넓게 벌린 선수가 드리블을 치면서 상대를 위협하면은 맨 처음에 한 명, 그걸 막으려고 두 명, 심지어 세 명 가까이도 이 오른쪽에 가까이 끌려 나오는, 그러면서 중앙이나 반대쪽 측면에는 자유로 얻는 선수들이 나오는, 이렇기 때문에 아마드 디알로가 오른쪽 윙백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었다. 윙어랑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이날 루크쇼가 교체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루크쇼가 아모림 체제에서 나오면 항상 이 자리 왼쪽 스토퍼 이 포지션으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후반전 교체로 왼쪽 윙백 자리에 나왔죠. 야, 이게 사실 불안하기는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모림의 윙백 스타일상 굉장히 또 많은 거리를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는 윙어 역할, 수비 상황 때는 쭉 내려와서 백파이브의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많이 띄워줘야 되는 윙백인데 지금의 쇼가 이 긴 스프린트 거리를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좀 후반전 적은 시간을 소화를 했다 보니까 이 윙백의 플레이를 충분히 줬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쇼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은 나오면 잘해요. 이 왼쪽으로 쇼가 뻗었을 때 중앙으로 붙여주는 크로스나 컷백의 질이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도루구가 있었을 때랑 좀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옛날에 레시포드랑 쇼가 링크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서 풀백인 쇼가 전진하고 이선 자원이었던 레시포드가 같이 전진하면서 둘이 링크 플레이할 때 위력적이었던 이유였죠. 쇼가 받쳐주고 레시포드한테 밀어주는, 그만큼 쇼가 체력만 받쳐준다면 이 왼쪽 측면에서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물론 이제 풀타임으로 뛰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빌바오가 이제 전반전에 호일룬을 향한 파울로 PK를 주고 레드카드까지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10명으로 뛰었는데, 근데 이 10명인 상황에서 빌바오가 한 선택이 좀 재밌었는데 아예 수비적으로 내렸습니다. 그 위에 숫자를 적게 남기고 두 줄 수비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맨유한테 아예 통제권을 후반전부터 줬죠. 전반전에 했던 그 압박도 거의 안 했고, 전체적으로 맨유가 후반전에 그냥 압도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물론 맨유가 잘한 것도 있고 수적 우위도 있겠지만은 빌바오가 의도적으로 그냥 아예 통제권을 내줬습니다. 맨유한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뭐가 좋다 안 좋다 그것보다는 진짜 선택의 문제인데, 발베르데 감독이 3대0 스코어고 수적으로 열세라는 걸 알고 나서 그냥 여기서 스톱을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더 이상 먹히지 말자. 일단 3대0 스코어로 멈춰놓고 2차전 보자. 이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이 의도대로 빌바오가 그 이상의 실점은 후반전에 안 했죠. 여기까지 이제 발베르데의 의도대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대0 스코어를 유지를 하자. 2차전 보자. 글쎄요, 2차전 3대0 스코어, 이 선택이 어떤 결과가 될지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2차전 홈을 제가 강조 안 한 이유가 있는데, 맨유가 딱히 OT에서 강한 팀이 아니에요. 딱히 OT에서 막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설마, 물론 설마지만은 방심할 스코어는 당연히 아니야. 중립구장 느낌이라고? 그래도 홈인데. 뭐 이외에도 뭐 더리우트도 돌아오는 아마드 디알로, 뭐 왼쪽 윙백으로 좋은 모습 보여준 루크쇼, 골은 못 넣었지만 공격 상황에서 카드 유도까지 해낸 호일룬, 한 명 빼먹었구나. 맨유의 등번호 7번. 왜 얘는 좀 들어오고 좀 있으면 다크템플러가 되지? 아니, 들어오고 한 5분 정도는 눈에 보이는데 10분이 지나잖아요? 눈에 갑자기 안 보여. 왜 그러지? 얘만 좀 살면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아니, 아모림이 얘한테 기회를 계속 주는 거 보니까, 왜냐면 부상 복귀 이후에 교체로 계속 넣잖아. 그런 거 보면은 아모림도 얘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얘가 근데 지독하게 왜 자꾸 갑자기 은신이 되냐? 근데 진짜 보법이 다른 선수들, 뭐 아마드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1분 만에 알잖아요. 와, 이거지. 이 느낌이 나잖아. 전진하는 거 보면은. 근데 마운트는
진짜. 저는 어쨌든 오늘 경기는 맨유가 얻어간 게 꽤 많은 경기였다. 물론 이제 득점 상황 3대 0이라는 스코어도 그렇지만은 그 돌아온 선수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점수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특히 아마드 빨리 핏을 올리고 체력 올려서 빠른 시일 안에 선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마드 들어오는 순간 아모림의 철학이 보였다. 아모림의 축구 철학이 아마드 디알로를 통해 보였다. 빠른 시일 안에 돌아와서 또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